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이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이유는 핵을 드러내는 것, 그건 하나의 결과로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는 1인 수령 독재 폭력 체제, 그리고 수백만 명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일본인 납북, 미국인 납북, 대한민국 국군 포로를 납치해서 가둬두는 이런 비정상 폭력 국가의 문제라고 제가 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북미회담 과정에서 미국인 납치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대한민국 국군 포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설사 핵을 드러내도 이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이나 북미 수교, 북일 수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후에 바로 지금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납치자 문제를 특별히 당부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확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또 니혼게이자 신문, 이건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일본을 위한 별도 메시지를 준비했다며 일본인 납치 문제와 2002년 북일 평양선언 이행 등 북일 관계 문제를 설명할지 주목된다. 이거는 지금 그거예요. 청와대 익명으로 김정은이가 일본에 특별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일본 언론 생각에 야 그러면 일본에게 특별한 얘기를 한다면은 일본인 납치 문제 2002년 고이즈미의 평양 방문 때 이루어진 북일 평양선언, 그 북일 평양선언이 바로 납북자 문제예요. 일본은 납북자 문제 돌려주는 그 문제입니다. 그거를 꺼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핵 하나 드러내는 것만 해도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만한 사안인데 거기다가 납북자 문제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요. 도저히 김정은이 못 버티는데 청와대가 일본에 와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북한이. 글쎄 지금 뭐 계속 나는 이 문재인 정권이 무슨 트럼프에게 비밀 메시지가 있다. 좀 여기 보니까 무슨 또 아베에게 비밀 메시지가 있다.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생존권 문제인데 이거 계속 이렇게 비밀리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 뭐가 있겠어요? 트럼프에게 김정은이가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의용을 통해서. 그거 그냥 회담하다가 트럼프가 됐어. 그냥 김정은이 만날게. 야 5월까지 만나자. 딱 끊어버렸는데 미국에다 무슨 비밀 메시지가 있겠고 안 그래도 지금 북핵 하나 드러나는 것도 장난이 아닌데 연방제 통일과 대한민국 100조 원 정도 퍼줘야 될 사안인데 여기다가 북한이 일본 납북자 문제까지 꺼내든다? 저는 뭐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선 방송에서 설명했듯이 납북자를 지금 못 돌려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원비어 보세요. 원비어. 납북자들이 지금 죄다 지금 간첩 혐의로 잡혀 있는데 이거 풀어줬다가는 일본이나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할 텐데 이걸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것까지 풀어준다 그러면은 이건 뭐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풀어주면 또 전쟁 포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에. 그냥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이 북한 체제가. 그럼 거기까지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탈북자들 가족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탈북자들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 다 수용소로 보냈는데 그 대한민국 탈북자들이 지금 이상가족 상봉한다면서요. 탈북자 상봉이나 탈북자 가족 인권 문제 그거 조사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과 문재인이 아무리 쇼를 하고 설사 핵을 드러내고 그걸 연방제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그거 뭐
체제 자체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친북 쪽 언론들에서 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 통일뉴스라는 데에서 보면은 김정은이가 중국의 등소평식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뭐 전면을 전부 다 해외파로 앉혀놨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개혁개방을 하려고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장성택과 김정남인데 김정남을 최룡해에 지시든 화학무기로 살해하고 장성택을 고사포라 그러대요. 확 돌아가는 그 포. 그걸로 처형시켜놓고 무슨 개혁개방을 합니까? 무슨 개혁개방을. 그 장성택 세력들 다 숙청당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덮어놓고 쇼를 해도 벌써 걸리잖아요. 이거 일본한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속여도 미국, 일본에 특히 일본. 미국은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조 원을 퍼줘서 핵을 제거한다. 트럼프는 10원 한 장 안 쓰고 핵을 제거했기 때문에 중간선거 때 어깨 힘 줄 수 있죠. 뭐 그렇게 넘어가자 치자 이거죠. 근데 물론 미국도 그 납북자 문제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데 일본은 더 많다 이거죠. 일본의 지금 아베가 한마디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슈를 시키고 그 프레임을 선점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참 한심한 게요, 한국 언론들. 아니, 보도는 이런 식으로 해요. 갑자기 끼어든 아베, 트럼프의 일본인 납북 해결 요청. 이게 지금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국군 포로들 몇만 명 있는지 몰라요. 그 자식들까지 합치면은. 거기다가 탈북자 있잖아요. 탈북자 가족들, 이거 우리가 다 주장해야 될 바입니다, 이거. 이거 문재인이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납북 문제 해결 요청 들어왔으면은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국민일보라는 데에서 갑자기 끼어든 아베 그리고 일본의 이런 입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인권 문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보도를 합니까? 아니 일본은 이거 그 납북자 가족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민주국가인데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쪽에다가 정부에다가. 그러면 북미 회담한다 그러면 재빠르게 아베가 가서 트럼프한테 이거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 이걸 지금 일본 재팬 패싱 때문에 꺼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김정은하고 논란하려고 국군 포로나 탈북자 가족 문제 제기 안 할 겁니까? 이게 언론이에요? 이따위로 쓰는 게 이게?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이거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북일수교 들어간다면서요. 북일수교. 북일수교 들어가는데 이걸 놔두고 어떻게 북일수교 들어갑니까? 이걸 놔두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국군 포로를 돌려받지 않고 어떻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들어가요? 아무리 쇼를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돼가지고 대한민국은 100조를 퍼준다. 100조를 퍼주는 거는 뭐 상관이 없죠. 일본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남북한이 연방제로 통일되면서 반일 세력이 된다는 거는 일본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 애들이 평창 패럴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졌다고 입장을 거부했는데 한반도기 만들어진 지가 언제 하루 이틀이에요. 이래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연방제를 좀 더 수월하게 해보자 지금 이런 전략 짜는 거 아닌가요? 자, 인권 문제 좋다. 국민일보처럼 빼고 얘기합시다. 반일 한반도 통일국가가 나오는 걸 일본이 용납하겠냐 이거죠. 그럼 일본은 뭘 가지고 이걸 막아내냐?
두 가지죠. 바로 미국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1인 수령 독재 문제를 제기할 거고, 문재인이 북한에다가 뭐 퍼주느냐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할 겁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 밀실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언론은 뭐 기사 쓸 것 같지도 않고, 일본 언론들이 아마 북한 소식통을 통해서 질러댈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중국이 홍콩을 빨아먹는 방식의 일국가 이체제 통일론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거 보도한 매체가 자유아시아 방송인데, 이제 이런 유형의 보도가 일본 언론 쪽에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종석이 이제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 실무를 맡아서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볼 때는 임종석이하고 김정은이 쪽이 뭘 주고받는지, 아니 받는 건 없죠.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 깜깜이로 또 숨겨나갈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쪽이 내일 정해구 무슨 국민자문위원회로부터 이 지방분권 연방제 개헌안을 보고를 받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통과 절대 안 되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일단 던져놓고 4월 말 김정은 문재인 회담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선언하고 개헌을 다시 들어가겠죠. 이 박지원 민주평화당이 주장한 대로 평화 번영 체제를 담는 개헌안. 지금 이 개헌에서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영토 조항입니다. 한반도 북부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땅이라 주장하는데,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은 영토 조항을 바꿔서 휴전선 아래 땅만 우리 조항으로 바꿔야죠. 우리 영토로. 이거 원래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 할 때 김정일이 만나고 와서 그 주장 많이 했습니다. 영토 조항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대한 이 음모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음모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언론은 쇼로 국민들 속이는데 정신이 없는데, 일본 언론과 지금 일본 정부가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근데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 국익에 맞다고 판단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맞아떨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일본은 이 생각이었죠. 원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당연히 트럼프가 해상 봉쇄로 들어가고 문재인은 참여 안 할 테니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둘러싸서 팽창하겠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무너지면은 일본이 한반도에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그걸 꿈꾸고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핵을 드러내? 핵을 드러내가지고 한반도가 반일 국가로 통일돼?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거 다 때려 부수려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애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00조 원 들어가는 연방제가 4월 달에 선언이 되든 아니면은 시간을 끌고 밀고 가든, 우리 입장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으면은 통일의 통짜도 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통일은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킨 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되는 방식의 통일이어야지 얘기되지, 이 방식으로 통일돼 버리면요, 홍콩이 중국한테 빨려먹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빨리 빨려먹게 돼 있습니다. 제가 100조란 얘기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노무현이 2007년도에 그냥 정상회담 때 제2의 개성공단 만들고 해주항 정도 개항하는 거에 14조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북한 전역에 지금 도로 깔고 통신 깔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들어가냔 말입니다, 이거. 연간 100조 원 정도 10년은 갖다 박아야지 일정 정도 연방제 국가로서 1국가 2체제라 그래도 소득 수준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태로 연방제가 가면요. 막 넘어올 텐데 그 탈북자 넘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다시 돌려보내? 김정은이는 체제를 그냥 독재 포갑체제로 유지할 텐데 연방제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럼 만약에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면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로서 우리가 외국 자본을 갖고 들어가서 우리 국민도 일정 정도 간접시설 투자를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사업 이권을 통해서 일본 자본, 미국 자본, 중국 자본을 끌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포갑체제에 대해서의 연방제가 들어가면은 시장이 작동을 안 하는데 누가 걷다가 투자합니까? 누가? 어떤 외국의 민간 기업이 투자합니까? 그럼 트럼프가 투자합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지금 완전히 구두쇠 전략을 쓰고 있는데 아베? 아베는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이것들이 반일 정부를 만들어? 시진핑이 핵 없는 연방제는 중국에서 이탈하고 미국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봐라. 반중 나오네? 돈을 끌어다 댈 데가 없어요. 김정은 체제 연방제에서는 돈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갖다 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실패 이유가요. 핵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개성공단에 있는 생산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미국과 서방에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북한 인권과 그 만드는 방식, 시장에 의해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북한 공산당에 돈 왕창 주면 그 돈 가지고 공산당이 비자금 떼먹고 노동자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는 이 시스템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도저히 국제적으로 수출 안 된다. 그래서 막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을 북한에 보낼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대한민국이 수출 국가인데 수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올라갑니까? 그러니 그냥 국민 세금 생돈으로 갖다 박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베가 반대하는 거와 전혀 다르게 그렇게 되면 남한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고 하향 평준화로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기 딱 좋은 게 지금 연방제입니다. 원래 연방제는 북한이 핵을 들고 있고 핵으로 미군을 쫓아내고 핵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흡수 통일인데 지금 김정은이 얘기하는 이 아시아 자유방송에서 나오는 그 방식은 그게 아니. 핵을 뽑아내도 충분히 문재인과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을 이용해서 먼저 돈을 빨아들여가지고 돈으로 일단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그럼 남한이 난리가 나겠죠. 그 정도 연간 100조 좀 우리가 연간 예산은 450조인데 100조가 글로 날라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해서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베와 일본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안 막아내니까 일본 언론이 먼저 나서는 거고 우리는 지금은 일본 언론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조금 일본보다는 절박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일단 핵부터 드러내면 되니까 그리고 미국의 납북자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베가 막 납북자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트럼프도 핵 제거 플러스 북한 인권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 언론을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